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는 가해자 징계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징계를 피해가려는 시도 속에 2차 피해 가능성도 큰 만큼 피해자 보호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중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기록 보존 강화 등 제도상의 미비점도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푸른나무재단 최선희 상담본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 이후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도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푸른나무재단이 2001년부터 매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2014년 이후에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 원인을 저연령화나 성폭력, 그다음에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에는 31.6%라는 수치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2019년 5.3%였던 것에 비하면 정말 많이 급증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보호자분들의 학교폭력 인지 감수성도 높아진 경향을 최근에 보이고 있고요. 이제 사실은 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경험상 보면 3월 말부터 피해 호소가 급증하게 되는데 올해는 3월 초부터 상담 전화나 위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도 벌써부터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학교폭력 대응 정책은 해마다 계속 네. 나오고 있는데도 피해가 이렇게 꾸준히 늘고 있는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5년 단위로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요. 매년마다 추진 계획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정책이 해마다 나오는 이유는 학교 폭력이라는 특성이 사실은 양상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이긴 합니다. 기술의 발달 등으로 사실은 앞으로도 저희가 예상할 때는 이 사이버 폭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가 줄어든다고 예상할 수는 없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또 교육 환경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면서 기존의 제도로는 다룰 수 없는 새로운 유형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또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를 또 예방하기 위한 학교 안에 있는 예방 교육과 활동들도 사실은 더 많이 확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법률에 보면 예방 교육은 학기당 한 번 의무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방식은 좀 학교장 대량으로 두어서 학교별로 편차가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자면 프로그램을 좀 인증하고 강사 자격 등을 좀 관리하면서 저희가 이 질을 높일 필요가 있고 또 학교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비폭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조기에 빨리 발견해서 초기 대응이 네. 중요하다라는 지적이셨는데 사실 네. 이 학교 폭력이 갈수록 은밀하고 집요해져서 대응이 한층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근의 학교 폭력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많이 아마 언론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중한 신체 폭력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요. 또 언어 폭력이나 따돌림 등의 유형들도 여전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사이버 폭력이 많이 증가하면서 온오프라인으로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SNS 상에서 비방과 욕설을 나누다가 이게 현장으로 이어져가지고 오프라인 폭력으로 크게 이어진 사례도 있었고요. 또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이런 플랫폼들, 앱 플랫폼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유형들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자면 중고거래 앱에서 물건을 강매하는 행위, 그다음에 위치 추적 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원래는 저희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건데 여기에 피해 학생을 등록시켜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이게 괴롭히는 이런 유형들도 있기 때문에 새롭게 진화하면서 이런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게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발생하면서 피해 학생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교육부도 다시 한번 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방향을 보면 가해자 엄벌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어제 저도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교육부가 발표한 방향은 크게 세 가지셨습니다. 첫 네. 번째가 가해자 엄정 대응, 두 번째가 피해자 우선 보호, 세 번째가 현장 경력 강화였거든요. 이 중에 가해자 엄정 대응을 위한 대책으로는 가해 기록 보존 기록 기간을 연장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조치 사항을 대비에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조치는 사실 일부 학생들에게는 영향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엄벌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도록 할 수 있긴 하지만 이로 인한 또 법률 소송이 불필요하게 증가할 거란 예상도 저희는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또 피해자만 사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 2차 고통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들도 심도 있게 조금 많이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 생기부 기재를 연장하는 방안이라든지 입시 연계 네. 방안 모두 과거에도 나왔던 대책들입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학교 폭력을 줄이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습니까? 말씀처럼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학교폭력 예방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양상에 따라서 다양한 대책과 정책들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학교폭력은 증가한다는 거고요. 줄어들 거란 예상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재발 방지와 이를 위한 교육과 관리 체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가해 학생들 저희가 또 만나보면 자신의 행동이 어떤 측면에서 잘못됐는지 충분히 이렇게 잘 알지 못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복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피해 학생 고통이 더 가중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가해 학생 특별교육부터 시작해서 가해 학생이 재발 방지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관리 체계를 더 촘촘하게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또 이 정순신 변호사의 사례에서 보듯 이 학폭 징계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할까요? 네, 현재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학교에서 사안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조치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다시 학교로 와서 조치가 이행되는 이런 순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처럼 사안 처리 중심 절차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기 안에서 이 가해 학생들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이끌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저희가 사실 실태 조사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늘 이제 피해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피해 학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가해 학생의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를 위한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고 이를 피해 학생들이 알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보완이 필요하고요. 또 이게 처분이 내려지고 난 이후에 이제 조치 이행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또 많은 역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조금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제 가해 학생이 조금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나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에 대한 대안이 조금 세부적으로 마련되어서 각 학교에 조금 펼쳐져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대책은 어떻게 개선돼야 할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사실은 피해 학생들은 참다가 신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기다리는 그 기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심의위 이전에도 피해 학생 보호와 회복을 위한 이런 지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는 사실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그 한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거든요. 보호자나 형제 자매까지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개입이 필요한데 현재 피해 전담 센터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통합형으로 이제 피해 전담 센터가 있는 곳이 전국에 3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시도별 하나 이상씩은 조금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피해 회복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피해 학생들 전수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것들 이런 것들 좀 필요하고 또 제가 서두에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명확하게 남는 경우도 있지만 또 오히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사안 처리조차 시작이 안 되거든요. 가해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데 네. 좀 빠르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양한 상황에서 피해자 치유와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중요하다는 지적이셨습니다. 네, 오늘 맞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